이게 1961년 대만입니다. 타이베이예요. 무슨 7, 80년대가 아니야. 61년. 자, 저번 시간에 미국한테서 대만이 1950년대부터 원조를 받았다고 했죠. 돈이고 뭐고. 근데 대만이 고작 1965년에 진작부터 미국 원조에서 벗어납니다. 65년에. 그리고 한국보다 엄청나게 빠른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벗어났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장제스는 미국말을 잘 들었고 한국은 미국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이게 1961년 대만입니다. 타이베이예요. 무슨 7, 80년대가 아니야. 61년. 굉장히 화려하죠. 장제스랑 마오쩌둥이 이제 잠깐 휴전하고 또 싸울 예정이었던 1945년 8월 15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했잖아. 근데 일본이 가지고 있던 땅들이 있었어요. 한반도도 있었고 대만섬도 있었고 여러 개 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일본이. 이 대만섬을 누구한테 토해낼까? 장제스? 마오쩌둥? 근데 일본이 볼 때 장제스가 이길 것 같은 거야. 어차피 앞으로 중국 대륙을 먹을 거는 장제스고 중국 대륙을 먹을 주인인 장제스와 일본이 앞으로 티격태격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어찌되었든 언젠가는 같이 무역도 해야 되고 관계 개선도 해야 되고 과거사 청산도 해야 되고 피곤한 일이 많은데 일단은 장제스한테 줘서 나중에 밉을 좀 덜 보이자. 그래서 장제스한테 줘요. 괜히 마오쩌둥한테 줬다가 장제스가 이기면은 일본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 장제스가 나중 가서. 장제스가 이제 대만섬 받았어요. 그러자마자 당시 완장질 끝판왕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거로 악명 높았던 국민당 군대가 대만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228 사건이 일어나요. 228 사건.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1947년 2월 28일 사건이거든요. 대만 전역에서 밀란이 일어난 겁니다. 뭐 담배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뭐 그거는 이제 시작점이 그런 거고 내용이 뭐냐면은 국민당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거예요. 대만섬에서. 장제스 국민당이 자꾸 대만섬 주민들한테 갑질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막 해코지하고 막 이지니까 야마리가 이빠이 돈 거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자꾸 우리나라 역사에 입각해가지고 자꾸 세상을 보려고 한단 말이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어를 못 쓰게 막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 자꾸 일제강점기 때 일본어를 쓰게 한 거를 이제 한국어를 쓰겠다는 게 뭐가 잘못이야. 자꾸 이런 식으로 자기들 방식으로 이해를 하려는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해요.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지. 대만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한테 먹혔다가 원래 자신들의 국가였던 장제스 국민당으로 다시 돌아간 건데 왜 기뻐하지 않고 저 난리를 치죠?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지. 생각보다 독립의 과정이 전부 다 대한민국처럼 이루어진 게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섬 주민들은요, 일본을 그닥 좋아하는 것도 아니긴 했지만 그렇다고 엄청 싫어하지도 않았어요. 장제스가 들어오자마자 사람들 잡아족치고 사업 잘만 하던 사람들 다 쳐내버리고 원래 있던 공업, 경제, 기업, 기반 이런 거 국민당이 다 장악하고 먼저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 마냥 무슨 다 국영화를 하고 막 다 먹기 시작하는 거야, 국민당이. 대만섬 주민들은 자기들이 일제강점기 그 시절에 돌아가던 그 사회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게 물론 일본의 식민치하 하에 만들어진 체계지만 어느 정도 순응하고 그거를 잘 따르고 적응이 되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다 갈아엎은 거야. 갑자기 국민당이 와가지고. 대만섬 주민들이 빨리 일제강점기가 없어지길 바라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일본 좀 쳐내주세요. 이런 스탠스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냥 현재 스탠스에서 일제강점기 하에서도 적응하고 잘 살아가던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대만에. 물론 일본이 착취해간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만섬 주민들이 일본을 빨리 쳐내야 된다 그러면서 엄청 난리치고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야. 원래 일제강점기 때부터 돌아가고 있던 시스템을 중국 대륙의 장제스 국민당이 들어와가지고 원래 기업들의 구성원, 간부, 일하던 노동자 다 갈아엎고 갑자기 세금을 확 올려버리는 거예요. 왜? 마오쩌둥이랑 싸워야 되거든. 돈이 많이 필요한 거야. 아직 1947년 정도면 장제스의 국민당하고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계속 싸울 때 아닙니까? 중국 대륙에서. 그러면 대만섬을 장제스가 얻었으면 국민 혈세를 빨아먹어가지고라도 이제 중국 대륙에서 자기가 이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만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중국 대륙의 장제스란 인물이 지 욕심을 위해서 원래 우리들끼리 잘 살고 있다는 이 대만섬 사람들한테 세금을 내라고 갑자기 난리치고 그런 인간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1947년 2월 28일에 있었던 228 사건인데 이때 대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희생자 수가 28,000명입니다. 근데 나중 가서 호적 조사를 했거든요. 1950, 60년대 사이에 대만에서 실종된 사람이 12만 명이 실종됩니다. 그러니까 호적 조사가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딱 조사를 했을 때 갑자기 붕 뜨는 그 인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12만 명이나 되더라. 이것 때문에 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28,000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당시 실종자가 무슨 12만 명이나 돼. 그 이상하잖아. 뭔가 28,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제스가 무슨 뭐 멸공의 세력이고 자유주의를 수호하는 세력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일 날 소리야. 저 사람 저거. 이때 미국이 장제스 꼬라지를 본 거예요. 미국이 아까 뭐라고 했어? 대만의 장제스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랬다 그랬잖아. 근데 그 전이야 지금. 요러한 꼬라지를 보고 미국이 지원해주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장제스 쟤 중국 대륙에서도 민심을 잃고 1949년 되면은 대만섬으로도 튄 상태에서도 대만섬에서도 민심을 못 얻는다. 저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장제스 쟤 지원해봤자 돈만 나간다. 쓰잘데기 없이. 그 아까운 미국 국민들의 세금만 날아가는 거다 그냥. 남베트남 봐요. 남베트남에서 민심이 잃으니까 북베트남 호치민 편에 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월남전이라고 하는 거는 민심이랑도 관련이 있는 싸움이었어요. 단순하게 무슨 남베트남에서 남베트남 애들이 전쟁을 제대로 수행을 안 했고 미군이 제대로 안 싸웠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월남전도. 민심을 잃으면 개박살 나는 게 그 전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제일 오래 갈 것 같지가 않다. 장제스의 대만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당연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장제스한테 일단 원조를 해주기 전에 요구를 해요. 너 정신부터 차려. 너네 국민당 부정부패자들부터 잡아족쳐라. 그리고 장제스의 국민당을 이제 니네 스스로 청렴하고 투명하게 갈아엎지 않으면은 우리 너네 지원 못한다. 미국도 보살이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얘가 정치 거지같이 하고 민심 잃고 있는 거를 민심을 좀 얻어야 우리도 널 지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 요렇게 조언을 해준 거야 미국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만의 국민당부터 갈아엎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살짝 사회주의 비슷했어요. 미국이 대만의 장제스 정부를 지원하고 장제스 정부가 대만에서 이제 경제를 어거지로 멱살 잡고 일으켜 세워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대만 현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제조기업들을 몰수해버립니다.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알 바 아니에요 저거. 그죠? 제발 기업 총수들만 환장할 일인데. 아무튼 저런 식으로 국가 주도화의 공기업식으로 새로 세운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기업이 국영화가 되는 공기업식으로 변한 기업들도 있고 요런 게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계획경제로 갑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계획경제로 갔잖아요. 대만도 그랬던 거야. 기업들을 몰수한 다음에 계획경제로 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최소한 공기업이 있기는 있었지만 사기업들과 함께 계획경제로 가는 느낌이었다면은 대만도 사기업이 아예 없던 건 아니지만 꽤 많은 기업들이 가쁜 공기업이 된 느낌? 그 상태에서 계획경제로 간 게 있었어요. 이 당시에 미국이 장제스를 얼마나 못 믿었냐면 1951년 이후에 미국이 이제 대만 원조를 해줬댔잖아. 군사원조, 경제원조 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흐름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체크합니다. 회계사야. 대만 장제스 정부의 예산 편성, 조세개혁, 경제정책 하나부터 열까지를 싹 다 감독해요 미국이. 미국 입장에선 그랬던 거예요. 미군을 직접적으로 대만 섬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투입시켜서 대만을 지키는 것보다는 대만 스스로 경제원조를 받고 대만 스스로 군대가 선진화돼서 대만 스스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대만 섬을 지키는 게 싸게 먹힌단 말이야. 미국도 대만 섬을 이제 포기할 수가 없어.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이 6.25 전쟁 때도 쳐내려오고 김일성이 지원해서 내려오고 그랬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대만 섬을 이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필리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동남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지키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미군을 직접적으로 보내서 지키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이런 게 있어요. 1950년 당시에 미군 한 명을 훈련시키고 유지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평균 5,000달러였습니다. 평균 1950년에. 근데 대만 군인은 300달러인 거야. 엄청 싸게 먹히는 거야. 미국이 대만을 어차피 지키고 싶었다면 자기들이 원조를 내서 대만 군인들이 선진화돼서 대만 섬을 지키게 하는 게 낫지 몇십 배 들어가는 미군을 투입시키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비싸게 먹히잖아 그게. 근데 장제스가 진짜 운도 좋은 게 뭐냐면 미국이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마오쩌둥이라는 비상식적인 인물이 언제 대만 섬을 조질지 모른다라는 걸 이제 정확하게 인지를 했어요. 마오쩌둥이 함부로 대만 섬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얘네. 장제스와 마오쩌둥이 싸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김일성이 도와주러 온 애가 마오쩌둥 아니야? 선택을 한다는 거야. 마오쩌둥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미국의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국 제7함대가 가요. 유명하죠? 엄청 유명하지. 미국 제7함대가 대만 섬에 가서 대만을 이제 지켜주러 가요. 가는데 여기서 미국이 7함대를 보내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7함대를 대만 섬에 보냈는데 우린 중국 본토를 공격할 의도가 없다. 단 한반도에서 미군과
싸우고 있는 그 국가를 굳이 방어해줄 이유도 없다. 뭔 말이야? 한반도에서 미군과 싸우고 있던 국가가 어디예요? 중국이잖아. 중국인민군. 너네를 방어해주러 온 것도 아니다. 말을 이제 애둘러 표현한 거야. 우리가 니네 공격할 의도로 온 것도 아니지만 너네를 방어해주러 왔겠냐, 솔직한 얘기로? 무언가 일이 터지면 너네를 방어해주러 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너네하고 충돌할 수 있지만 굳이 우리가 선빵을 하거나 공격할 의도로 온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워딩 굉장히 좀 애매꼴랑해요, 그죠? 의도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쳐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중국 대륙 처먹었으면 그거 처먹고 가만히 있어라. 그 얘기 한 거야. 그래서 미국이 아이젠하워 정부 때도 대만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대만에 방문해가지고 이제 대만에서 환영식 받고 있는 거예요, 아이젠하워가. 카터 아세요, 카터? 지미 카터. 이때 박정희 정부랑 진짜 끝까지 가거든요. 사이가 굉장히 더러웠어요, 우리나라가. 카터 정부랑 평화를 너무 사랑하셨어. 카터 정부 때는 이상주의적으로 인권 정치, 인권 외교라고 해서 특정 국가가 인권이 거지 같으면 안 된다. 모든 국가가 인권을 위해서 행동해라. 안 그러면 다 조진다.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압박을 굉장히 많이 가했는데 대만은 아니었다는 거지. 대만은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대만도 국민당 일당 독재가 있긴 했잖아요. 근데 한반도랑은 좀 다른 게 있었대요. 요거는 카터 대통령 편에서 제가 디테일하게 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미국에게 듬뿍듬뿍 전폭적인 지원을 받던 장제스의 대만이 당시에 미국이 대만의 경제 흐름과 자기들이 원조해준 돈의 흐름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본다 그랬잖아. 다. 대만이 미국의 감시 속에서 무슨 경제 정책을 하냐면 단일 환율제를 도입합니다. 단일 환율제. 대만 돈, 달러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달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오르면 대만 돈도 오르고 달러가 내리면 대만 돈도 내린다 이 말이야. 실제로 지금도 저래요. 대만 돈으로 이제 대만 여행할 때 달러를 가져가서 대만 돈으로 바꿔달라고 하잖아. 그 환전 수수료가 없다고 봐야 돼요. 대만 우체국 가서 그 달러 바꾸잖아. 수수료가 0입니다. 0. 공항에서 바꿔봤자 대만 돈 수수료가 조금 있어요. 달러라는 게 대만이라는 국가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 제약이 없어요. 이런 환율제가 지금도 있단 말이야. 예전에 내 대만 갔을 때 100달러를 바꿨어요. 공항에서. 100달러면 한 12만 원어치잖아. 공항에서 영수증이 딱 찍혔어. 20원 찍혀있더라고. 20원. 대만 돈 20원. 1원에 40원이거든요. 그 수수료 800원 나온 거야. 근데 그 다음에는 200달러를 바꾼 적이 있어. 두 번째 여행 갔을 때. 그때도 20원이었어요. 액수가 넘사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를 바꾸든 그냥 고정적으로 20원 그냥 수수료 내면 된다는 거야, 그냥.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수입 규제도 없어요. 대만 스스로 수입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규제를 인하하고 관세도 인하시키고 수출하게끔 보조금도 하고 하여튼 대만은 수출 주도형 국가로서 미국의 원조를 받을 때부터 기본적인 스탠스 자체가 그거로 잡혀있던 거야.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긴 했는데 대만은 조금 더 빠르게 좀 간 거죠. 1958에서 61년이 대만 경제의 개혁 시기예요. 국가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갈아엎으려면은 솔직히 독재 국가가 좀 더 편하긴 하거든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러한 독재 국가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이제 다 갈아엎기 시작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리고 1965년에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제외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대만은 한국보다도 훨씬 잘 사는 국가였어요. 이거는 5, 60대 이상 아버님들 아니면 할아버지들 대만이란 국가에 한 번쯤 가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야. 한국은 근데 똑같은 1950, 60년대에 뭐가 있었냐면은 6.25 직후죠. 또 바로 직후기 때문에 개판이 왔었어. 개판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승만 정권이 부정선거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이 대만보다도 경제 개혁을 하기에는 상황이 불리한 게 많았었어요. 대만 섬은 사실상 전쟁도 별로 없었어요. 대만 본토 섬은 일본이 그냥 인프라 구질고 다 깔아놓고서 장제스 너 가져 하고서 갔단 말이야. 얘네가 온전히 좀 남아있는 인프라가 있었거든. 근데 남북한도 인프라 같은 게 많이 남아있긴 했었는데 6.25 전쟁 나면서 다 개박살납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승만 정부가 자꾸 제대로 할 생각을 안 하고 정치적으로 지들 헤쳐먹는 것만 신경 쓰는 거야. 그리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미국이 군사원조를 해주고 이러는 게요. 총액이 대만의 따블이었습니다. 1957년 58년에 한국재정 40년사 편찬위원회에 따르면 1957년 58년에 국가에서 거둔 세금은 27.9% 31.5%였습니다. 국내에서 거둔 세금이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1957, 8년에 대한민국 전체 세금의 무려 54%가 미국의 지원이었다. 원래 같았으면 그 박정희 정부 때 했던 거 있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게 이승만 정권부터 빨리 했었어야 해요. 근데 안 해. 국내 정치적으로 바쁘셨거든 그분이. 그리고 장면 내각이랑 윤보선 대통령 때 있죠. 그때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나옵니다. 나왔는데 못해요 이 양반들이. 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때부터 하기 시작해요 경제개발 5개년이.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건요.
대만이 경제적으로 한국보다도 앞서갔으나 국제정치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요거 사진 보여줬죠? 1971년에 대만이 이제 유엔에서 나가게 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오냐 마냐에 대한 총회투표 날이었어요, 그게. 근데 직전에 대만이 아무리 봐도 쫓겨날 것 같은 거야, 자기들이 봐도. 그래서 자진 탈퇴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나와요. 그 장면이야, 이게. 요즘 그런 얘기가 좀 뜨겁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는 것처럼 중국도 올해 2022년에 여름이나 가을쯤에 이제 쳐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와요. 과연 미국은 대만을 지켜줄 것인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